안녕하세요. 호랭모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직무 중에 너는 뭐가 하고 싶고 거기서 전문성 어떻게 발휘할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로열티랑 역량을 같이 담아내는 거죠. 로열티라는 게 우리 회사 좀 왜 오고 싶니, 어떤 일 하고 싶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고, 뒤에는 역량 파트인 건데, 이제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경험과 경력 사항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 많이 숙련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지식들, 공부해온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서 나 이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어라는 결론에 여러분들이 도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입사 후에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요걸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심사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직무를 좀 이제 하고 싶다라고 말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사직과 행정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심사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력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 기관 자체가 또 업무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 이게 심평원이 약간 원주의 등대모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 이런 거 그냥 재밌어서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거 많이 해봤고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형태로 어필해 주시고, 반대로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당 직무 혹은 사업에 뭔가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조금 더 이렇게 로열티, 왜냐면 무슨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나의 어떤 그 역량 을 통해서 뭔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러이런 일이 되게 약간 스스로한테 되게 보람도 차고 혹은 어떠한 이유로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로열티나 관심도 측면의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심평원 지원하시는 심사직분들은 로열티를 어필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명확히 가고 싶은 분들 위주로 보통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평원분들, 심사직분들은 조금 역량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행정직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로열티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 될 내용은 희망하는 직무와 그 이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발휘해 줄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2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신뢰라는 키워드가 심평원에서 항상 하나씩 등장을 하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상하반기도 4번 문항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2번 문항에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1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 중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업무고요. 여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심평원은 이런 업무가 국민들의 신뢰랑 되게 직결이 되겠구나, 그거로 적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 한번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심사직 지원하시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에서 뭔가 느꼈던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환자라던가 보호자를 계속 만나는 그런 업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국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평원의 고객이 되는 국민인 건데, 저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겪었으면은 이제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혹은 심평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걸 뭔가 느끼셨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거를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근거인 거죠. 내가 이렇게 신뢰를 얻기까지 업무는 이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 이유라는 게 나의 단순한 생각이 나갈 수도 있지만 좀 경험 베이스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기여 방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업무 쓰고 이유 쓰고 하다 보면 글자 수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자세나 태도로 해당 업무에 임할 것인가라던가, 아니면은 좀 해당 업무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심평원이 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3번 문항, 이제 주어진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작성하고 혹시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소서든 면접이든 그냥 망하는 게 나아요. 깔끔하게 내 잘못을, 인데 뭔가 잘 안 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실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뭐 상황이 조금 아쉬웠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전개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글이.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글이 가장 깔끔하게 진행된 형태는 이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의 잘못을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잘 안 됐던 거죠. 망한 거야. 근데 내가 실수를 한번 했으니까 그때 뭘 느껴요? 그걸 통해 뭔가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걸 통해 내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함으로써 다음번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게 훨씬 더 좀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사실 막 주변에서 막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좀 그 되게 애매한 좀 뭔가 이렇게 나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그런 소재보다는 좀 아예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업무 완료하지 못했던 이유, 또 나의 자기 반성이죠.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이제 내가 뭔가 배우고 바뀌었잖아요. 자기 반성을 통해. 그러니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야, 너 어떤 감정을 느꼈니? 이걸 요구하진 않는데 이 친구는 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붙 잘못하셔갖고 이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붙을 혹시 이렇게 갈등 문항 하시더라도 이 감정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좀 너무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갈등 상황에 놓였어. 속으로는 저 삐삐삐 이러면서 이렇게 저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진솔한 감정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되게 당황하고 좀 이렇게 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도 분명 했을 수 있을 텐데 요 정도까지는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팀으로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좀 양보하고 사람을 설득하기 같이 달아나기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갔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글의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갈등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발생했냐?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걸 해결하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다면 이렇게 노력한 이유도 추가적으로 나와주시면 좋은데요. 제 글자 수에 따라서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결과 나와주고 경험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심평원 건강보험, 심평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면접 특강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무료 면접 특강 PT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인성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받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기 합격한 다음에 카카오톡 콜행몬을 아이디로 친구 추가한 다음 이름만 보이게 합격장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제가 운영하는 공기업 취준생 정보 공유방 들어와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공유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보기나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멘토 오랭문이었습니다.